자, 정치권 이슈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조시성을 가진 교수님, 경성대 정치학과 조경우 교수님, 그리고 차시성을 가진 교수님이시죠? 우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당연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LH 사태 이게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정치학을 쭉 연구하고 계시니까 뭐 이게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일까요? 앞으로 야당에게도 불똥이 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당이 지금 뭐 한 정책에 관련된 문제고 또 그 정책에 관한 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당 주변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장 빨리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수사를 해가지고 폭넓게 캐다 보면 저는 많은 여당 정치인들이 뭐 지방이든 아니면 중앙정부든 좀 다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여당은 혼자 당하려고 아마 하지 않을 거고요. 이 폭을 좀 확대해 가지고 뭐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연루된 부분들 이런 것까지 확대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번 시기의 문제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마 또 전선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면 뭐 야당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좀 연루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가을인가 했어요. 낙엽 소리처럼 쑥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우리 차 교수님 너무 항상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 야 이게 물론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일일 겁니다. 분명히 해먹는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정권 같은 경우에 정말 뭐 잘하려고 하는 애선 측면이 있는데 이게 눈앞에 있는 거죠. 발등 앞에 등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아마 이거를 정말 깨끗하게 처리를 하면 설령 이번 선거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음번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칫 이걸 갖다가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계속 이게 악재가 될 거니까 깨끗하게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좀 길게 갈 것이다라는 측면. 그렇죠. 정부 여당은 대선까지 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대선까지야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이슈의 휘발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걸 제대로 일단락 짓지 못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정리가 안 되면 대선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뺏겼던 마음을 찾아오기가 어렵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뺏겼던 마음이 잘하네, 청소 잘하네 이렇게 되면 다시 가는데 이게 민기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거는 뭐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좀 이런 거 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물 청소를 해달라는. 저는 그냥 우리가 관료사회에 대해서 메스를 가한 적은 사실 최근에 많이 없었죠. 저는 좀 관료사회에 쌓여 있는 그런 적폐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정부가 조금 정말 자기 팔을 자른다는 기분으로 좀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아니면은 뭐 지자체장들이 임기가 거의 다 될 때쯤 돼가지고 이 늘공이라고 하죠. 이 관료들하고 척지는 경우가 점점 없는데 오히려 이 관료들을 좀 다그치고 뭔가 일벌백계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레임덕이라는 그 단어를 더 연상시키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검찰과 경찰 지금 검경 수사권 때문에 국수본에서 경찰이 이제 전담해서 이 사건을 수사한단 말이죠. 이 점도 또한 어떤 좀 저는 되게 좀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케이스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첫 케이스인데 벌써부터 왜 영장 발부가 늦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검사가 몇 명 갔냐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건 결국은 수사의 핵심은 국수본이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수본이 어떤 형태로 정말 제대로 된 정확한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의 방향을 좀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국수본이 정말 그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서 제대로 철저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큰 문제가 없겠네 이런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반대라면 이제 여전히 검찰이 개입해야 돼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은 이미 제도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또 그 제도에 따라서 수사 준칙 같은 것들을 지금 적용해 가지고 또 검사 한 명씩은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또 검찰권에 대한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크게 뭐 현재 상태로는 그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의 문제는 저는 없는 거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인력을 좀 대거 투입을 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다 차명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말하면 90% 이상이 그러면은 차명으로 돼 있는 것들을 다 뒤져가지고 그다음에 계좌와 자금의 흐름까지 찾아내려고 하면은 네. 대대적인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완벽한 뒷받침을 해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산뜻하게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LH 공무원들 중에서 개인정보 동의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한 사람이 6명 네, 정도 뭐 됐다라고 있다고 하는데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차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더 아니면은 아주 직계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나 뭐 부모님 정도로까지만 한정시켜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뭐 이렇게 차명으로 했는데 했다가. 소유권 이전하기 네.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 씁쓸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수사하는 과정도 네. 어렵고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서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는 과정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을 밝혀내 가지고 이 공무원 파면했다. 파면하면 바로 행정소송 소송하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승소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사회적 공정이나 정의의 관점에서 이걸 저는 단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을 거다. 네, 그런 네. 과정에서 또 저는 민심 위반 이런 것들도 좀 걱정해 볼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사 과정에 정말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단죄가 가능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법안을 굉장히 그 정광석화처럼 처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야죠. 동시에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니 그래서 다음부터는 관료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단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 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계속 그 국회에 상정되어 왔다가 파기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이해충돌 방지법. 네. 네. 이건 정말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있는 건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뭐 반열에 밖에 있는 없죠. 국가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결국 국회가 자꾸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부터 먼저 대대적으로 좀 강화시켜서 손질을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그죠. 자기 지역구의 발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관계와 잘 지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정관에 이렇게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야만이 민주화가 된다는 거죠. 예. 네. 뭐 여러 면에서 지금 이번 LH 사태가 이제 좀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방지 안 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안 하고 싶은 느낌이 거죠. 뭐 가지고 누구나 뭐.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예. 또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네. 해먹은 친구들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네, 재판 네. 중인 아니, 사람들도 심지어 있고 국회 윤리위원회 같은 데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 윤리법 안에다가 넣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에이. LCT 특혜 분양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왜 나왔을까라는 게 약간의 의문점이긴 한데 어쨌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진정해달라고 진정서가 왔습니다. 고소 고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명단이 딱 나왔는데 이거는 또 야당에게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지방정권이 다 지방정부가 다 야당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예컨대 부산에 뭐 예컨대 그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25년 내지 30년 가량을 사실 정권을 독점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런 어떤 관료 사회와 그다음 정치와 그다음에 기업 이 전체적인 어떤 저는 유착 관계들이 있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묵혀져 왔는데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LCT 사례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LCT는 그런 형태로 그 건물이 들어서기가 설 굉장히 수가 어려운 없는 겁니다. 곳이죠. 특정 네. 특혜가 없이는 네, 도저히 네. 불가능한 네. 부분들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이제 누가 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번에 이제 누가 했냐를 적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부산발전동호회라고 하는 네. 그 특정 기관이 문제였을 거다라고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네.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전현직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지역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지역을 주도하는 기업인들 사이에 그 특혜 분양의 어떤 과실을 따먹은 증거들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나 또 파헤치느냐죠, 그죠? 네. 네. 또 이게 참 부산도 참
사실은 중앙이나 이렇게 전국적인 차원보다는 훨씬 더 유착 관계가 심한 것이 지역과 지방이니까 이게 잘 파헤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LH만큼은 파급이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부산인이 현재 가고 있는 그런 선거 구도 면에서 사람들이 딱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아, 저기에 맞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플러스 물타기구나 하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는 정부 당국의 그런 사정기관의 그런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거론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갖고 있다 팔아서 근데 확인할 그거는 문제는 이제 아닙니까? 뭐 김영춘 후보나 아니면 노정현 후보 같은 분들이 주장하듯이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걸 해버리면 공수처 같은 데서 막 잡아버리면 그건 좀 차원이 다른 수사가 돼버리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인허가를 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전부터 다시 다 밟아서 그 과정에서 어떤 그런 유착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는 있겠죠. 이것 또한 또 공수처가 그걸 받느냐 검찰과 마느냐 또 이게 경찰의 그렇죠. 수사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지검에서는 이거를 사실 공소시효가 거의 다 돼가지고 혐의 없음 결정을 많이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근데 연일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대서특필이 되고 또 지금 지지율 조사하면은 계속 1위가 나온단 말이죠. 네. 이번 선거에 분명 영향이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는 야권이 이렇게 뭉칠 수 있는 어떤 이 불쏘시개 이 핵 같은 게 마련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야권의 어떤 결집 효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선을 넘어서 내년 대선이나 뭐 지선까지 가는 그 장기적인 과정에서의 정말 지속적인 영향을 가져갈 건가. 그 말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건가. 이거는 이제 조금 앞으로의 추이나 그다음에 정치권에 들어선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이 뭘 보여줄 수 있는가를 보면 좀 보면서 이제 답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정치권에 오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직간접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대해서는 초년생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반기문 전 총장이나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와 다르게 검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생리가 정치권을 늘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비리만 들여다보고 있었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의 특히 나쁘게 움직이는 혹은 좋게 움직이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두 분들에 비하여서는 정치를 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가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토론 과정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토론이 붙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정치를 쭉 해온 사람에 비하여서는 상당히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정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움직이는 행보도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사퇴 타이밍을 정하는 방법, 그 이후에 행보를 이어가는 방법도 대단히 정치를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 전반을 정말 책임 있고 나라에 대한 해안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들은 다른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 20, 30년의 과정에서 그걸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할까? 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고. 근데 차재현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 능력, 행정 능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집권 능력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왜 굉장히 정치적인 사고를 하실 줄 아는 분이니까. 이때까지 행보가 검찰이 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어느 정도는 알죠. 그러나 아까 제가 토론을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비전을 내세우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그거를 집행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정치인의 자질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검증의 과정을 맞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보이는 순간 망가질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여준 행보가 검찰을 보호하고 검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조직을 위한 조직의 사람이라고 저는. 근데 지금 한 번도 윤석열이란 그분이 그 TV 토론회나 아니면 뭐 5분 이상 언론에 나와가지고 말씀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만큼 베일에 쌓여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 거품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더 붙느냐 이거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더 붙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비주의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신비주의가. 저도 그리고 왜냐하면 법조계와 정치계의 특징은 정치계라고 하는 건 순발력이 강해요. 그런데 법조계는 항상 적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법에 철저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윤 총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발언, 그런 식의 생각의 정리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막상 정치라고 하는 현장에 나와서 부딪혀 나아갈 적에는 아까 얘기처럼 차라리 웬만하면 입 다물고 있고 예, 꼭 예. 필요할 때만 말을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자기 가치를 지켜갈 수 그렇죠. 있을지. 국민들이 끝까지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그렇죠, 거야. 그렇죠. 끝까지 그렇죠. 가고 궁금하게. 뭐 그동안 예. 그럴 것 같으면 총장 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을 안 던졌으면 총장은 훨씬 그래도 더 아니 7월까지 있어봤자 몇 개월밖에 못 예, 있는 건데 저 같아도 예. 던지겠어요. 그거. 그래요? 네, 네, 예. 네. 그 서울시장, 야, 부산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외부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맞아요. 그 오세훈 후보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 이제 단일화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일화의 의지는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또 오다가도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대단히 의지가 좀 강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단일화의 방법에 대한 접근들을 지금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시민 경선인단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조금 지금은 이제 거의 거론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간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그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저는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예, 윤 총장이 이제 그 보수 야권의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각이 되었지만 사실은 안철수 또 오세훈이라고 하는 두 후보도 그죠 계속해서 대권 주자로 거론되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일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건 그 전후로 해가지고 양보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양보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양보한 쪽이 곧 대권으로 물을 갈아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일화가 안 되면은 필패고, 네, 예, 그건 뭐 예. 필패고 단일화 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는 된다고 안 나옵니까? 그러면은 되게 한 그 양보는 대권 후보로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뭐 오세훈 후보. 후보는 네. 단호하게 예. 본인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안 하겠다. 한다. 예, 양보는 절대 못한다. 양보할 수 네. 없는 구조다. 뭐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박영선, 김진애 두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 곧 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네, 뭐 네. 차이가 있으니까 네, 차이가 네. 있는 후보들 간에는 단일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게 단일화를 하더라도 3월 19일이 이제 선거 등록일이잖아요. 예, 후보 등록일인데 그 전까지 하느냐 아니면 3월 17일까지 한다면서요. 이게 투표용지 나오기 전까지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까지 하느냐 이게 정말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다른 문제죠. 근데 네. 그 시기는 정말 근데 지금 현재 그 합의된 방식으로는 사실 18일까지는 아마 결론을 내서 발표는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2번이냐 4번이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4번까지는 손이 잘 안 갈 수가 있고 그걸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어떤 식으로 근데 지금 제가 투표용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가지고 1번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2번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예. 3번이 정의당 아닙니까? 그렇죠? 3번이 정의당이죠. 예, 3번 4번이 정의당이 후보가 예. 후보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랑 2번, 4번이 안 나오면 2번, 3번이 안 나오면 그 다음 칸이 4번 아니에요? 복잡하다 그죠.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걸 비우는지 아니면은 그걸 비우죠. 비우게 돼 있죠. 비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안 그러면은 이게 막 1번, 4번 그렇죠. 이렇게 돼갔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은 여권 후보가 없으면은 단일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1번이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네, 음. 네. 그러니까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나와도 단일화하면 국민의힘에서 내보내질 않고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윗칸에 갈 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 말씀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 김영춘, 박형준 후보 이제 지금 행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영춘 후보는 약간 경제시장 예. 쪽을 표방하고 있고 박형준 후보는 정권 시판. 예. 예, 어떤 프레임이 맞다고 보세요? 정권 시판이 맞. 지금까지는 저는 지속적으로 부산의 지역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히 이번 시장 선거는 당연히 저는 경제 선거가 되어야 된다. 정치 선거가 되는 순간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그죠 부산을 어떻게 누가 발전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다라고 여론조사에서 쭉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같은 사건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이제 소위 그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LH 같은 경우에 그죠 이게 이제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부산 유권자분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결국 부산 발전입니다. 네. 누가 부산 발전을 시켜줄 적임자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더 많이 두시면 좋겠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경제를 예. 통해서 심판을 해주셨어요. 네네. 두 개를 섞으면 되죠. 아, 예. 경제를 통해 심판을 하되 네. 경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물 뭐 여론조사 말고 정당 지지도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나와서 예, 아마 예.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싶네. 네.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부산에서도 특히나 이제 이전에 MB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그 민간인 사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박형준 의원은 몰랐다. 그걸 이제 TF팀까지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치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야,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모르실 수 있겠어요? 예? 김동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있는데 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를 모르실 수 있는 게 저는 신공에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과정에서 그 이런 행태, 네. 그 보고서가 보여주는 정말 치밀한 저는 각본, 아 이걸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형준 후보가 정말 부산시장이 되면 시장은 정말 잘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치밀하시죠. 치밀한 능력이 잠깐만요. 있다. 이게 네, 무슨 네. 말씀이야? 아, 조경규 그런 교수님 말씀해 기획력과 이런 주시죠. 것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뭐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되는 정보 기관이 국가 안보는 덜 지키면서 국내 정치에만 관여해 왔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시 말하면 현재 여권이 이제 앞서 나가는 야권을 잡을 수 있는 다른 뭐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이것저것 계속 끄집어내는 건데 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자칫 김영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자체가 약화될 가능.